안녕하세요. 10분의 책 한 권을 풀어주는 수학생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체온 1도 올리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 라는 내용을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질문은요. 나는 하루 중 언제 웃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고요. 다섯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사법인데요. 우리가 의식주, 특히 이제 식 같은 경우는 요즘 특히 강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식사법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몸을 차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과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면 몸에서 열량이 많아지니까 몸이 따뜻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위로 피가 다 몰리기 때문에, 혈액이 다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몸은 차가워진다는 거죠. 식욕이 없다는 것은 몸이 본능적으로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욕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어거지로 일부러 밥을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도 배고플 때 밥 먹고 굳이 배가 안 고픈데 어거지로 먹이진 않고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고가 붙는 메타볼릭 신드롬, 즉 대사증후군이죠. 이게 있는 경우는 아침을 걸르는 게 오히려 좋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너무 많은 에너지가 열량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 고가 붙은 질병이 있는 환자들은 역효과가 난다는 부분이죠. 당근 사과 주스와 생강 홍차와 흑설탕으로 당을 보충하면 공복감은 사라진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루 세끼가 몸을 망친다는 책을 읽고 당근 사과 주스를 자주 먹진 않지만 생강 홍차와 흑설탕은 제가 공복에 먹어보면 확실히 공복감이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배가 고픈 게 진짜 배가 고픈 건지 뇌의 작용을 통해서 거짓으로 배가 고픈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이 생강 홍차와 흑설탕을 탄 이 생강 홍차를 마셨을 때 공복감이 사라지면 진짜 배고팠던 게 아니고요. 공복감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배가 고프면 뭔가를 먹어야 되는 진짜 공복 상태가 되는 거죠. 이분이 추천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메밀국수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즉 메밀인데요. 메밀국수에 파나 고춧가루, 양념을 넣어 먹으면 좋다. 메밀에 엄청나게 많은 영양성분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소면 같은 거, 죽면 이런 걸 즐겼었는데 메밀국수 맛을 들여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메밀국수 아주 강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근으로 암을 치료한다라는 부분인데요. 당근이 우리가 그냥 토끼 먹이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당근에 굉장히 많은 영양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있다고 해요. 또 효과를 보면요. 당근을 즐기는 사람의 폐암 발병률이 절반 이하다.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흡연이라든가 어떤 공기가 안 좋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당근을 꼭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비타민이 30여 종이 들어있고요. 당근에는 미네랄이 약 100종이나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당근을 저 같은 경우는 당근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이제 당근김밥 전주에 유명한데요. 당근김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당근을 잘 요리해서 먹으면 굉장히 우리 몸에 영양성분이 많다. 특히 이제 기름에 볶아서 먹는다든가 이랬을 때 더 흡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높아진다는 거죠. 당근 많이 드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열정이 체온을 높여준다. 슬프거나 괴로우면 마음껏 울어라. 마음껏 웃어라. 이 열정이라는 거는 어떤 일에 집중하는 어떤 상태, 이럴 때 열정이 있다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럴 때 체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일상의 어떤 삶을 살면서 죄송합니다.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 일을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신명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게 되면 체온이 높아짐을 느끼게 돼요. 사실은 저도 이제 공부방 아이들 수업을 하면서 제 모든 걸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수업을 하는데요. 그럴 때 제 열정이 높아졌을 때 체온도 높아지는 걸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회사든 집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집중해서 하게 되면 체온이 높아진다. 즉
건강해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열정적인 삶을 사시길 응원할게요. 그 다음에 마음껏 웃어라. 사실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웃긴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웃긴 일이 생기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웃음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슬픔도 전염이 되고 괴로움도 전염이 되고요.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뭐 내 주위 사람들이 웃으면 나도 따라 웃게 되고요. 내 주위 사람들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 나도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존 고든 님의 책들 보면은 뭐 에너지 버스라든가 아니면 인생 단어, 원어드 이런 단어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을 보면은 그 행복해서 긍정적인 게 아니고요. 힘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이 좋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긍정으로 살고 싶어도 주위 환경의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긍정의 에너지가 무너져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보다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크다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없앨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경험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뭐 친구든 뭐 누구 지인을 만나든 어떤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대화가 오갈 때 저는 초지일관 긍정적인 대화를 해요. 그러면 결국은 긍정이 부정을 이기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어둠은 빛을 이긴 적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내가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긍정을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모든 상황마다. 열정을 갖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신앙심을 갖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긍정적인 자세는 체온을 높이고 NK 세포의 기능을 강화시켜 암을 치료해준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긍정과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내 삶에 적용이 된다면 사실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이제 몸의 병으로 가는 건데요. 그럼 병의 어떤 질병의 발생하는 정도가 확실히 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짜증나거나 화나거나 했을 때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긍정으로 바꿀 것인가, 어떻게 감사한 마음으로 바꿀 것인가, 이 방법을 개인별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추천하고 싶은 게 산책, 걷기 하고요. 그 다음에 독서, 이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럴 땐 누구와 대화하고 하는 것보다는 나만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사색을 하고 사유를 하고 독서를 하고 산책, 걷기를 하다 보면 내 어떤 마음에 있던 짜증과 화가 스르르 풀리는 걸 느끼게 되는 거를 많이 체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거나 짜증나거나 화나시면은 걸어보세요. 그리고 독서해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항상 긍정과 감사를 선택하시는 모든 상황마다 하루가 되도록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